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청년에게 물고기를 줘라. 청년 기본소득의 정치적 불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조민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8월에 서울시 청년수당을 둘러싼 정치적 공학을 주제로 실업과 현금 지급의 사회정치를 제목으로 학위 논문을 막 쓰고 졸업을 했고요. 오늘 발표하게 된 이유는 사실 석사 논문은 아니고 석사 논문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청년수당뿐만 아니라 청년 대상 현금 지급 정책들의 급속한 확산을 목도하게 됐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정책 싱크탱크에서 일도 좀 해봤고, 무엇보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펠로우로 활동하면서 기본소득 연구와 기본소득 실천에 관여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느꼈던 바를 정리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아까 서정희 선생님께서 소개하실 때 차기 기본소득 운동의 기수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저도 제가 기본소득을 지지한다면 아마 어떤 유보 조건이 좀 붙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본소득을 지지한다고 했을 때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어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가, 혹은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사회에 도래할 해방적인 효과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테마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기 나와 있는 영어 문구는 올해 1월 한국 기본소득 네트워크 총회에서 안효상 선생님께서 빅토르 위고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때를 만난 아이디어는 그 어떠한 군대보다도 강력하다. 그러니까 저 말이 지금 저는 한국 기본소득의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철학적 원리로서만 사고되는 것이 부분적으로 실현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 실험과 제안들을 통해서 점점 구체화되고 있고 꿈이 현실로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많이 쏟아지고 있는 논의들은 기본소득을 정책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게 얼마나 윤리적인 정당성이 있는가, 정치적 재정적 실현 가능성은 어떠한가, 이런 기본소득의 이념형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아이디어가 학술적 논의의 차원을 넘어서 그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가 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말을 굉장히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요구를 발화하기 위해서 활용하기도 하고, 이 상황에서 각자 다른 기본소득의 동상이몽들이 지금 뭔가 한국 사회에서 만개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본소득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지만 각자가 상정하고 있는 목적들은 서로 다른 상황, 이런 상황들이 펼쳐져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도 브라질의 볼사 파밀리아나 미국 닉슨 대통령 시절 제안됐던 개런티드 애뉴얼 인컴 같은 시도들이 사실 기본소득이라는 이념형에 완벽히 부합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것이 기본소득으로 갖고 있던 해방적인 가능성들이 정치적 공론의 장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형되었고, 그 유산이 어떻게 계승되어 다른 사회정책의 변화로 이어졌는가, 이런 연구들이 꽤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 그런 식의 연구가 한국에도 이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한국 사회에서 점점 발화하고 있고 확대되고 시작되고 진보하고 나아가고, 이런 수로들을 좀 넘어서 그게 토론되고 굴절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정책 효과가 빚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이라는 말의 물질성과 그 정치적 효과를 추적하는 일종의 기본소득 공론장에 대한 연구를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걸 이제 제안하고자 할 때 가장 제가 주목했던 키워드 중 하나는 청년입니다. 사실 2016년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청년 대상 현금 지급, 나아가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를 한국 사회의 대중정치의 차원에서 확산시킨 사건이었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으로 확대됐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도 자체가 바뀌진 않았으나 올해 초에 서울연구원과 랩2050에서 청년수당 2.0이라는 정책 실험을 제안하기도 했고, 지금 이렇게 청년과 기본소득이 조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는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한국 사회에 실현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자체가 청년 대상 부분 기본소득으로서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를 탐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청년이라는 이름은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와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 가장 사지 멀쩡하고 팔팔한 친구들이 왜 기본소득이냐, 이런 말을 많이 받기도 하고 불러가는 연령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라는 장소가 열림으로써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변형되고 있는지를 굉장히 관찰할 수 있는, 굉장히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크게 제기하고 싶은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제가 오늘 발표 제목 썼다시피 청년에게 물고기를 줘라라는 슬로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청년에게 물고기를 줘라는 아이디어가 대중적으로 어떻게 표상되고 정치화되는가, 그리고 그 논의에서 왜 기본소득은 청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청년의 반복적인 출현은 한국에서 기본소득의 정치를 어떻게 조영하고 있는가, 즉 첫 번째 1번이 물고기에 대한 질문이라면 두 번째는 청년이고, 세 번째가 줘라, 즉 기본소득이라는 증여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 방법은 사실 이게 완결된 연구가 아니라 연구 방법이라는 말이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제가 모든 기본소득 공론장을 커버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만 언론 지면에 나왔던 수많은 기사들과 함께 청년 수당과 청년 배당,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토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토론장에 가서 이제 뵌 분들 중에 오늘 여기 와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 토론의 현장에서의 관찰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키워드는 물고기입니다. 사실 기본소득의 은유라고 했을 때 저는 가장 강력하고 직관적으로 와닿는 것이 물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2015년, 16년에 당시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 청년배당과 이걸 둘러싼 정부의 갈등 국면을 보면 사실 수당과 배당,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들이 뉘앙스 차이 없이 모두 현금 지급으로 이해되면서 그 물고기를 거저주는 정책, 정부 여당에서는 당시 포퓰리즘, 곡간을 털어먹는 망국적 포퓰리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키워드는 복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기본소득이 기존의 복지제도와 맺는 관계는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보험이나 공공구조, 사회서비스 등 기성 복지제도의 틀 중 하나로 온전히 활용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에서는 기본소득을 비난하는 측에서는 공돈, 용돈, 선심 이런 말로 이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제도를 또 설계하고 연구하는 입장에서도 불가피하게 경계할 수밖에 없는 각도가 복지, 사회복지학적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현금 복지라는 걸로 등치되고 있는 기본소득을 본다면 작년에 번역되어 소개되었던 제임스 퍼거슨, 인류학자 제임스 퍼거슨 교수의 Give a Man a Fish, 한국에는 분배 정치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소개됐었습니다. 그 책에 있는 슬로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 슬로건 자체는 물고기를 직접 주지 말고 굉장히 근면하고 자립할 수 있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그래서 그 생산 자체를 할 수 있는 주체로 사람들을 되게 하라는 슬로건이었는데 물고기를 직접 성인 남성 혹은 인간에게 주어라는 슬로건은 생산에 맞선 분배의 어떤 강조, 이런 전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슬로건이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의 정신을 함축한 철학적인 명제의 수준을 넘어서 공론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굉장히 유력한 정치적 슬로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슬로건을 가지고 좀 더 분석을 해보자면 저는 이 필요성, 즉 청년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더 이상 잡을 물고기가 없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성인 남성에 걸쳐들 일자리를 더 이상 물려받을 수 없는 젊은 청년들, 젊은 남성 청년들, 청년 이후 이행의 불가능성을 맞닥뜨리고 있는 이들에게 왜 줘야 되냐는 질문은 청년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다음으로 왜 줘야 되는가, 이들에게 왜 하필 줘야 되는가라는 것은 기본소득이 원래 함축하고 있었던 존재에 따른 배당, 공유부, 원래 이 기부라는 것이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이 기부라는 것의 의미가 어떻게 변형되고 있는가를 좀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슬로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청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부제로 청년이 기본소득의 첫 번째 수령인이 아닌가라는 물음표를 달았는데요. 물론 이 말 자체는 사실 넌센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소득이 청년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제가 첫 번째 수령인이라는 말을 썼던 이유는 기본소득이 가장 최초로 고민될 수 있고 그리고 그 고민을 통해서 다른 여타 사회 집단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전략적 지점으로서 청년이 사고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사실 청년이라는 말은 생물학적 연령이기 이전에 일종의 보호의 대상으로서 유년은 이미 벗어났지만 아직 그렇다고 자기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의 의무와 능력을 이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성년은 아닌 그 사이에 되게 리미널한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년과 유년의 사이에 있는 청년의 정의 자체가 나라별로 국가별로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는 생물학적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그렇다면 사회정책 범주로 제도화되는 이유는 결국 임금 없는 삶, 즉 임금 없이 자신 스스로 노동할 수 없이 어떻게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드러내는 사회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사민주의 시절에 이제 조절된 자본주의 시절에 실업을 관리했던 그런 관행에서 이제 점점 그런 사회 제도들이 부식돼 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프레카리아트들, 남반구 같은 경우에도 가령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곳에서는 청년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20대, 30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규적인 일자리 없이 사회 바깥에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나가는 이들을 모두 지칭하는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으로 청년이라는 말이 지금 환유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사실 청년이라는 말이 정책 범주로 논의되는 것은 2004년에 청년 실업 해소 특별법이라는 법이었습니다. 처음에 이게 나타났을 때는 청년이 이제 취업을 원하는 자로 정의가 됐었고요. 그런데 이런 법이 제정됐음에도 여전히 실업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청년 개인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청년 백수라는 굉장히 경멸적인 말이 이걸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전된 계기가 그 청년 세대론이라는 굉장히 한국 사회도 아직까지도 유행하고 있는 담론인데요. 사실 이 88만의 세대라는 책을 쓰고 이 담론이 확장됐을 때 맨 처음에
이 저자들이 이 청년 세대론을 도입한 배경은 청년 자체를 위한다. 청년이라는 말 사실 이 책에는 별로 안 나옵니다. 2030 세대 혹은 젊은이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불안정 노동의 전면화라는 다분히 계급적인 문제에 일종의 설탕옷을 입혀서 이거를 완공법으로 제기해보자 한국 사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자들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텍스트가 유통되고 담론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청년 세대 자체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집중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고려대학교에서 자퇴한 김예슬 씨가 자퇴 선언서에 썼던 적자 세대 혹은 경향신문이 유행시킨 3포 세대, 5포 세대, M포 세대 등으로 이어지면서 기존과 같은 방식의 가족 자유주의 모델에 입각한, 즉 개인과 가족이 사회 보장의 책임을 온전히 지고 스스로 재생산을 해나가는 그런 식의 사회 재생산 모델의 위기를 증언하는 이제 그런 기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식이 공유되자마자 발생했던 것은 제가 청년이니까와 청년조차도라는 말로 요약했던 것인데요. 첫 번째로 정부 정책이 이걸 이제 대처했던 방식은 이 사지팔팔한 친구들이 위기라고 하네. 그러면은 다시 사지팔팔한 그 규범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러니까 이제 뭐 해외로 나가라, 농어촌으로 내려가라, 사회혁신을 해라, 스타트업을 해라, 이렇게 새로운 용도에 내려가서 너희의 잉여성을 다른 공간에서 해소해봐라, 이런 식으로 청년에게 기대했던 규범들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다시 열심히 한번 뛰어봐 라는 고용 중심의 정책들을 내걸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청년 당사자 운동이라는 사회 운동의 형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제 불안정 노동이나 부채, 주거, 교육 같은 미래에 노력한다고 희망이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건 아니야라는 것을 깨달은 이들이 일종의 사회 재생산 권리를 요구하는 집합적인 운동이 발현되게 됩니다. 즉 청년이 누구냐, 어떤 존재냐, 이들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그것과 결부된 이들에게 무엇을 줘야 하는가, 사회는 청년을 어떠한 사회적 시민권을 가진 주체로 대우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격렬하게 부딪혔던 지점이 청년수당이라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돈은 굉장히 많은 오해도 받고 굉장히 많은 이걸 돈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지만 사실 원래 이름은 청년수당이 아닙니다. 청년활동지원금이라는 건데요. 지금 제가 볼드 처리해놓은 것을 볼 수 있듯이 사실 이 돈은 그냥 조건 없는 현금 지급이라기보다는 활동이라는 굉장히 모호한 말을 조건으로 내건 현금 지급이었습니다. 이 활동이라는 말의 의미도 바로 다음 슬라이드 설명하겠지만 사실 뭐 딱히 구직 활동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실업 상태가 장기화되는 기간 동안 시간을 너무 무의미하게 쓰니까 너희가 좀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써봐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유럽의 청년 고용 정책인 청년 보장이라는 말을 가지고 왔지만 이걸 변경해서 굉장히 현금 지급에 중점을 맞춰서 맨 처음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도입 단계에서도 정책 관계자들을 인터뷰해보면 지금 사회복지학자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은 규정을 내리셨는데 사실 이런 돈들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여기서 활동 계획서란 말이 나오는데요. 청년들이 구직 및 사회 참여, 자기가 생각하는 사회 참여가 뭔지를 청년들 스스로의 목소리로 확인해서 그걸 지원하겠다는 생각으로 제안된 정책이, 일단 막상 이 정책을 하겠다고 던지는 순간 이게 성남시 청년 배당이 논란이 됐던 시기와 일치를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활동 지원금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현금 주겠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해서 이제 이걸 정부와 협의해야 된다, 너희 마음대로 못한다, 복지 포퓰리즘이다, 이런 말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이 활동의 의미를 광해 구직 활동에 맞게 조정을 하는데요. 근데 광해 구직 활동에 서울시가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여전히 너무 광이라는 게 너무 모호하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가 좌초되게 되고, 수당이라는 단어 사실 이 국면에서 부상한 단어입니다. 2016년 7월에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이제 협의의 종결을 선언하고 이제 우리 마이웨이를 가겠다고 했을 때 이제 수당이라는 학술적으로 부정확한 언어가 부각되면서 이 돈의 의미를 두고 전개된 경합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담론들이 있었지만 결국 사업을 강행했을 때 확인된 대상 청년들의 정책 수요가 구직 활동이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청년 수당의 정당한 논리가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구직 활동할 시간이 없는데 열심히 한번 구직 활동에서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노동윤리를 잘 실현할 수 있는 시민이 되도록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이 정책의 정당성을 정수하는 말이 되었고, 이 이후로 청년수당 이후로 청년 대상 현금 지급은 굉장히 많이 구직활동 지원금 모델로 확산되게 됩니다. 다만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것들이 확산된 것과 별개로 구직지원금을 넘어서는 청년 대상 현금 지급에 대한 논의 역시 활성화되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마중물과 비빌언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수당이든 배당이든 기본소득이든 사실 이런 단어들은 학술 연구자들의 혹은 기본소득 운동가들의 생각과 별개로 굉장히 대중적인 공론장에서 많이 섞이게 됩니다. 청년은 그리고 여기서 주로 자유, 가능성, 도전, 꿈과 같은 가치들과 많이 결부돼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례를 제가 지금 총 3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시흥시 사례, 그리고 광주의 사례, 그리고 레비공업에서 제안한 청년수당 2.0이라는 청년 기본소득 실험이라는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사례 이만 좀 소개하고 넘어가자면
결국 여기서 핵심적인 말은 젊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생체적인 나이가 아니라 젊음에 기대되는 가치가 있고 그것이 단순히 젊은 개인뿐만 아니라 젊음을 활용하고 젊음을 응시하는 사회 모두의 아주 가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레토릭이 청년 기본소득의 도입을 정당화하는 담론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청년이라는 생애 규범에 대한 특정 기대가 결부돼서 이게 주장되다 보니까 발생된 현상 중에 하나가 사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증여는 아닙니다. 이것은 공유부 배당이고 복지국가가 상정했던 그게 선물 교환 같은 사회보험이든 혹은 공공부조 같은 일방적인 증여든 그런 식의 증여가 아니라 공유부 배당이라는 원리에 입각한 권리였는데 청년에게 청년이니까 기본소득을 준다라는 말이 들어오면서 이 조라라는 그 증여라는 것이 이제 다시 이제 기본소득의 원리 중에 하나로 이제 이해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 입안자들이나 연구자들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돈의 의미가 수증자인 청년의 표상이 결부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청년이 누구지? 청년이 이런 존재니까 우리는 이걸 줘야 되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즉 기본권이라는 학술적 원리가 한편에 있는 반면에 이 정책을 실현하고 정당성을 논증하고 그 돈을 받고 실천하는 청년들이 이해하기로는 청년성이라는 청년에게 기대되는 규범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이 돈의 의미를 지금 조영하고 있는 그런 수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활력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심적인데요. 이 활력이라는 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면은 어제 이제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에도 나오는 것인데 사실 기존의 전통적인 구직 활동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냥 탕진하고 그냥 의미 없게 쓰는 것도 아니고 의미 있는 활동, 뭐 몰입 노동 혹은 더 나은 이행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의 보냄, 시간의 형류 이런 식의 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청년 개인의 권리를 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또 청년이 이렇게 해야만 청년이 속한 공동체 즉 지역사회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든 그 공동체에 도움이 된다는 방식으로 그 말이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투자라는 말과 즉 청년의 활력을 기대하면서 조건적인 모종의 증여를 하는 것이죠. 이 투자라는 말과 그리고 이 얘들이 어쨌든 청년이니까 이걸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권리라는 말이 굉장히 지금 이 이분법적으로 완벽하게 대립한다기보다 그냥 섞여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권리이긴 권리인데 청년으로서 투자받을 권리가 아닌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이라는 존재는 더 이상 자격 없는 빈자가 아니라 자격 있는 수증자의 얼굴로 비춰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deservingness 즉 자격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고 그 자격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뭔가 의미 있는 활력을 충전하고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모종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이런 식의 레토릭이 굉장히 많이 실현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 기본소득을 청년에게 왜 줘야 되냐? 청년에게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시간이라는 것이 노동이 불가능한 노동인구의 현실을 가장 잘 드러내는 집단 중 하나로서 청년을 비롯한 다른 모든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장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동시에 기존의 생애주기 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너희가 지금 청년이라는 시간을 잘 못 쓰고 있으니까 이 청년이라는 시간을 좀 청년답게 보내게 해주마 이런 식의 레토릭도 지금 이 구호의 한켠에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기획이 되게 안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 중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바로 노동윤리 즉 이 사지 멀쩡한 친구들이 왜 돈을 달라고 하지? 얘들한테 주면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이런 식의 굉장히 대중적인 걱정이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청년을 둘러싼 일련의 정치적 동학들이 과거 확립되었던 노동 가능 인구의 위기를 집합적인 수준에서 인준하고 이 위기를 집합적인 수준에서 해결해 나가자는 공간을 열어놓은 것은 분명히 성과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이 기본소득의 정치가 진전될 수 있는 기회구조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일종의 형용사와 환유로서 도입됐던 청년이 정책 범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연령으로 규정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원래는 무조건적인 배당이라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어야 되는 기본소득이라는 돈의 의미를 모종의 한정해버리는 그런 한정사의 기능을 또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살펴보자면 크게 이제 고민해야 되는 화두가 좀 크게 네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우선 청년이라는 거점을 출발점으로 하여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이것을 추 확장해 나가자는 모종의 전략을 우리가 쓴다고 했을 때 이 전략적인 수사와 청년이라는 말이 낳는 그게 대중적으로 이해되는 과정에서 유통되는 과정에서 낳는 의도치 않은 결과 사이에서 청년 기본소득 논의가 어떤 물질적 문화적 흔적을 남기는가. 두 번째로 이 청년이 단순히 연령 범주를 넘어서 확장성을 지니는 즉 노동이 불가능한 노동 가능 인구 기존 규범의 급진적 재구성을 요청하는 그런 환율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 그리고 확장성을 지닌다면 방향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마지막 그리고 각종 파일럿과 정책 실험에서 거명되고 있는 청년을 우리가 어떤 존재로 규정하고 들어갈 것인가.
이 고민은 어제 이제 세션 4에서 많이 나왔던 고민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청년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다른 범주형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장애인 기본소득, 다른 범주형 기본소득의 정치적 동학에도 갖는 함의가 있다고 봅니다. 특정 집단으로 출발할 수는 있으나 이런 모자이크식으로 특정 집단들이 총체적으로 모자이크처럼 모였을 때 그게 정말 보편적 기본소득을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가. 그리고 이거랑 관련해서 후속 연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로 이 학술 연구자들, 운동가들이 생각한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걸 수령하는 청년들 이의 경험은 무엇인가? 이들이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어떻게 인지하는가? 이게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발표에서 저와 다른 기본소득 친진 연구자 네트워크 소속의 연구자들이 했던 연구이고요. 다음으로는 기본소득이라는 물고기, 즉 대중적 표성을 어떤 식으로 추적하고 있는 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정책 실험을 하든 혹은 정책을 입안해서 한번 지자체 단위에서 실행해보든 그 과정에서 정의 효과 평가 기준과 제도적 범주, 청년 혹은 활동, 의미 있는 시간, 활력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도작적으로 정의하고 책정해 나갈 것인가 이런 실천적 고민들까지 좀 던져주는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